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글루 코퍼레이션의 정유령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내용은 인공지능 모델과 보안 전문가의 갭 줄이기입니다. 이런 주제를 한 이유는 저희가 한 AI를 보안 쪽에 적용한 지 한 7년 정도가 됐습니다. 7년 정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이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안,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나 또한 저희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했었는데 찾아보다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지식의 독점 시대가 끝나는 시대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정보의 공유 시대, 이전부터 정보의 공유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의 보안 영역에 이제 넣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맨 첫 장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외 컨퍼런스나 여러 가지 해외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이제 묻고 또 보고 경험해 보면서 했던 것은 오래 갔었던 RSA가 꽤나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 10년 정도 계속 가고 있는데 올해 얘기했던 것은 RSA에서 AI를 얘기한 것은 한 6년, 7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도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으니까요. 올해에는 기존의 AI가 사용돼야 된다,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AI가 어떻게 보안이라는 영역에 적용이 되고 효과를 내고 또한 그걸로 인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구체적이 되었던 그러한 컨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보안을 주도하는 것은 뭐 IBM이나 아니면 뭐 스플렁크나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여러 가지 보안 전문 업체가 사실은 주도를 했더라고. 그러면 작년부터 사실 컨퍼런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또한 아주 전문화된 AI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나름대로 보안을 리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점점 전문 업체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따라갈 수 있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한 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센트럴론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생성형 AI를 만들거나 아니면 SLLM을 사용하거나, 저희는 하이브리드 모델 기반을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뭐 아시는 거. 그리고 또 특히 고무적인 것은 저희도 보안 관제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한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나름대로 보안 위협을 탐지하거나 보안 위협을 대응하는 그러한 자료나 아니면 방안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6월달에 나오긴 했지만 마이티의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런 매트릭스도 훨씬 더 고도화가 되었고요. 또 OWASP의 ML 시큐리티나 LLM 시큐리티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인공지능에 대한 보안을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보안 쪽에 저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지금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지만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SLNM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연구를 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항상 드는 의문은 이 LLM은 뭐 저희가 논외로 치더라도 SLLM이 정말 안전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논문이나 여러 가지 발표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SLLM이 나름대로 악성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코드가 들어갔을 때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나 또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SLLM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또한 튜닝을 하고 그러지만 이러한 부분을 나름대로 체크할 수 있고 또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LLM에 대한 나름대로 OWASP의 뭐 그런 체크리스트나 여러 가지 마이티 아틀라스라는 그런 보안 체계도 같이 성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안은 바로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이 사실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LLM이 나왔습니다. LLM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엄청난 괴물이 있고 저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괴물을 어떻게 우리 보안 쪽에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컨트롤, 제어가 가능할까?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에서 사용을 했죠. 안 쓸 수는 없습니다. LLM을 보안 영역에 안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에다가 이제 이런 SLLM 저희가 나름대로 한 어느 정도 저희가 학습시켜서 말도 잘 듣고 어느 정도 학습된 모델을 저희에게 가장 최적화되게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경험을 거치면서 너무나 보안 전문가하고 인공지능 모델 사이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러한 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큐리티 코파일럿도 있고 포티넷의 어드바이저 뭐 방금 발표하셨던 분의 그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AI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보안 전문가들, 보안 담당자들, 보안 관제하시는 분들도 그한 똑같은 수준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헤쳐나갔는지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안 관제를 하고 있고 또한 보안 그러한 수집할 수 있는 심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AI를 어떻게 접근할까 했을 때 먼저 데이터부터 접근했습니다. 저희의 가장 강점이 데이터였었고요. 그래서 보안 데이터를 처음에 막 수집했습니다. 이것을 수집할 때 처음에는 그냥 보안 관제 센터나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수집을 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한 가지 이슈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어떤 A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IPS가 있습니다. IPS를 가지고 잘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저희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IPS 데이터를 1년치를 받았습니다. 1년치 데이터가 한 6억 정도 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였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면 저희가 잘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IPS를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5,000개에서 보통 요즘은 10,000개까지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년치 로그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한 1,000개 정도의 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400개, 4,000개, 9,000개 이상은 사실은 아예 탐지가 안 된 거죠.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근데 1,000개 정도의 공정 유형만 잘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보니까 실제 그 중에 95%에서 98%는 100개도 안 됩니다. 공정 유형이. 발생하는 것만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저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100개 정도의 유형을 잘 탐지하고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고객이 요청하는 것은 항상 잘 탐지하고 잘 분석하는 것은 이제
그냥 모양만 봐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그냥 다 할 줄 알고 그렇지 않는 새로운 거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했던 방식이 가상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모의 훈련이나 모의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생성을 한 거죠. 아, 이런 공격 데이터가 없네. 그러면 그런 공격들을 저희가 직접 수행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에 대한 부분들은 잘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격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그쪽 환경, 그쪽 웹 서비스 아니면 그쪽 환경에 특화되게 로그가 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맞게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방어하는 그 환경에 의해서는 또 다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요즘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나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가 어차피 모델에 들어가는 것은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가 아닙니다. 학습 데이터인 거죠. 원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로그에서 보는 그 원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AI가 AI 모델에 들어가는 학습 데이터로 바꾸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피처 엔진이라고 그래서 피처를 추출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됐는데 요즘은 그러한 부분도 그냥 일반적인 보안 도메인을 가지고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과 그냥 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 인베딩을 해서 이제 가는 토큰화해서 또한 인베딩을 하는 방법, 피처를 추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떨까요? 분리형 모델은 명확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그 모델을 거쳐서 수치화돼서 나옵니다. 0%부터 100%까지 나오고 이런 확률적으로 수치화돼서 나오죠.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안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꽤 정확성이 뛰어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고 또한 그에 관련된 알고리즘은 사실은 요즘 부스팅을 많이 쓰든 아니면 NL을 많이 쓰든 어떤 거는 상관이 없고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한 분리형 모델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격이야 아니야 그것을 구분할 때는 꽤 짧은 시간에 짧은 성능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꽤 괜찮은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지금 그러한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했던 에어라는 서비스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분류에 대한 모델과 결과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분리형 모델을 만들 때 좀 변화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공격이냐 아니냐를 먼저 가장 포커싱으로 봤습니다. 근데 보안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을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훨씬 좀 더 디테일한 것을 원합니다. 어떤 공격이냐라는 것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마이트 어택이는 다양한 그런 모델들을 원합니다. 그 모델에 맞게 그래서 분리형 모델은 너무 넓게보다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약간 명확한 그런 소규모의 그런 공격 유형을 캐치를 하는데 훨씬 더 좋은 모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병렬식으로 해도 되고 직렬식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분리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분리형 모델은 사실 GPU 가인도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CPU나 메모리 일반적인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나왔던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맞다 틀리다 공격이다 아니다 이게 어떤 유형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안 관제나 보안 분석하시는 분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게 이것을 좀 더 인공지능 관점에서 아니면 기존의 보안의 관점에서 좀 더 설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이 이제 첫 번째는 라임이나 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징들을 추출해 가지고 저희가 제시해 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보안 분석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요청했던 것은
인공지능 관점에서 뭐 보안의 관점, 시그니처 관점 자기도 잘 아니까 인공지능 관점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해주니까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자기들이 판단했던 관점하고 다른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삽에 대한 부분과 이런 라인 피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시했었고, 더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은 이제 특수 문자, 특수 부호에 대한 분포를 이용한 그러한 접근이 오히려 그 분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형 AI를 구현을 할 때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공지능과 기존의 보안 전문가들 시그니처 기반의 그러한 접근이 두 개가 다 혼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AI를 보안 관제에 사용하셨던 분의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시그니처적인 부분과 아니면 인공지능 모델의 해석이 부분이 두 개가 같이 접목이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거죠. 많이 하고 있는 거죠. LLM을 이용한 겁니다. LLM을 이용하게 되면 어때요? AI가 잘 분석을 해줄까요? 저희의 보안 로그나 보안 이벤트나 보안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잘 분석을 해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LLM에게 그만큼의 많은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보안상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보안 로그를 줬습니다. 보안 이벤트나 페이로드를. 그거에 대해서는 LLM이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LLM의 정확도는 한 60%라고 봅니다. 설명은 잘 해주지만 AI에게 훨씬 LLM에게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했을 때는, 물어봤을 때는 전혀 근거 없는 답들이 보통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LLM을 사용했을 때 보안 상황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바라보지 않았던 이 페이로드가 어떤 취약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스노트를 이 페이로드를 가지고 탐지를 스노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마이티 어택의 어떤 단계인지 그런 것을 유추하고 질의를 했을 때는 꽤 정확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분명 거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점점 저희는 한 3단계 정도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저희는 한 85%에서 90% 정도를 지금 목표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그런 답변이 왔을 때 훨씬 더 LLM이 훨씬 더 좋은 저희에게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어 모델을 지금 인공지능에 이런 언어 모델을 저희의 솔루션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크게 많이 사용되는 게 LLM, SLLM, SLM 또는 분류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시겠지만 나눠보면 그냥 LLM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상용 LLM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외부에 있는 자원을 API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사용하는 SLLM 같은 경우는 라마나 아니면 젬마 같은 그러한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의 있는 사이트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걸 사용하려면 보통 GPU가 있어야 되고 GPU는 지금 L40이나 A100 정도는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SLM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버트 모델, 보통 시큐어 버트나 이제 디스틸 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굳이 GPU가 없어도 괜찮죠. 보통 이런 형태로 저희가 나눠서 사용하고 있고,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CPU 가지고서도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보안 관제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성능을 낼 때는 여기에 있는 모델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안 관제에 사용되는 답변을 얻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LLM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LLM을 사용할 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모델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지금 챗GPT하고 뭐 클로드하고 제미나이하고 밑에 있는 오픈AI는 저희의 SLLM이고요. 이렇게 다 같이 선택해서 하나의 질의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저희가 테스트했던 것은 어떤 곳은 자기가 챗GPT를 사용하고 싶은데 보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영역이 애저의 프라이빗한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오픈 AI를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들만의 영역에서 사실 서비스나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질의들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해당 페이로드나 공격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공격 CV의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마이티 어택이 뭔지, 이제 그리고 또 뭐 스노트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질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보안 관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뭐 위에 계신 분이나 노하우가 있지 않은 분들도 쉽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보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약간 재미있는 것을 저희가 해봤는데 어떨까요? 어떤 페이로드나 어떤 질의를 할 때 사실은 LLM은 편향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라이팅이 엄청 약합니다. 그냥 이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LLM이 틀린 답을 내놓더라도 저희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 맞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 곳을 통해서는 답변을 얻기가 사실은 명확한 답변을 얻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적 LLM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모델을 가지고 그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는 제미나이에게 먼저 물어보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던 것을 근거로 해서 클로드에게 물어봅니다. 또 클로드에게 물어봤던 것을 또 근거로 해서 또 챗GPT에게 물어보게 되면 답변들이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도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SQL 인젝션에 대한 공격 페이로드를 가지고 답변을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뭐 정확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속도적인 부분, 이런 중도적인 중간 단계에 있는 걸 딱 해봤을 때 저희가 그래도 가장 잘 나왔던 것은 챗GPT4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클로드나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었고 어떻게 보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결론적으로 냈던 것은 나름대로 챗GPT하고 클로드하고 병렬 구조로 질의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챗GPT4에서 이제 종합하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에 사실은 적용하게 되면 훨씬 이전보다 나름대로 퀄리티 있고 또 더욱더 신뢰성 있는 그러한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LLM 부분입니다. 거의 여기에 이전에 있었던 강의도 마찬가지고 이전의 강의들이 보통 SLLM에 대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그 보안 관제에 사용되는 이 에어라는 그런 서비스에 아니면 구축을 할 때 사실은 SLLM은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레그라는 이용 방식을 이용하고 파인 튜닝을 이용합니다. 근데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레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레그하고 파인 튜닝이 두 개가 다 혼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LLM에 대한 파인 튜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챗GPT에서 9월 달에 파인 튜닝을
무료로 오픈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모델을. 그래서 저희가 LLM에 대한 파인 튜닝을 사실은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들었을 때 꽤 LLM의 파인 튜닝을 하기 전보다 LLM의 파인 튜닝을 했을 때 훨씬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결과를 내서 저희도 저희가 파인 튜닝한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볼까라고 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GPT-4 모델보다 저희가 파인 튜닝한 모델은 한 20배 정도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투kum값이. 그래서 결국은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런 같이 SLLM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파인 튜닝이나 레그에 대한 시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SLLM에 대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을 때 레그를 진행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레그 인베딩과 토크닝을 어떻게 보면 디폴트로 사용을 했었을 때 그렇게 SLLM을 적용을 했을 때는 보안에 대한 저희의 질의 답변 정확도가 20%였습니다. 거의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고 봐야죠. 하지만 레그를 통해서 토커나이징을 적용을 했을 때 90%까지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저희는 레그 중에서 어디에 가장 초점을 뒀냐면 인베딩 이전에 있었던 토크나이징에 가장 초점을 뒀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 페이로드나 아니면 보안 이벤트를 토크나이징하는 그런 방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토크나이징 방식과 또한 보안에 특화된 토크나이징 방식은 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레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보안 데이터에 대한 토크나이징에 좀 더 공을 들이면 예상외로 성능이 꽤나 많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인베딩 모델까지 같이 한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그 LLM과 SLLM을 저희가 이제 튜닝을 하고 레그를 이용하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답변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희는 보안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보안 전문가들이 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답이 나오는지 이제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분에게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해달라고 그러면 한 100건, 200건 정도는 무리가 없는데 더 많이 넘어가게 되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실제적인 그런 검증도 필요하지만 또 LLM 자체적인 검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4가지 항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문법적인 수치나 올바른 답변 여부 또 편향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온 답변이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저희의 그 답변하는 그런 흐름에 맞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름대로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하다 보면 훨씬 더 그 LLM에 대한 입력값과 출력값에 대한 드는 리소스가 훨씬 더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저희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은 챗GPT와 같이 그냥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방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증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관점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질의를 나름대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아니면 질의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켜 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잘 답변을 받는 거에 먼저 우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떤 해당 이벤트나 해당 페이로드가 어떤 공격인지 뭐 어떤 스노트 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입력값으로 지금은 받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이 하나의 또 다른 입력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페이로드였지 그 다음에는 이 10가지 질문이나 이제 다른 부분도 입력값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뭐 LLM하고 똑같이 저희가 SLLM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SLM에 대해서 활용을 했을 때 그 SLM에 들어가는 그러한 질문과 답변, LLM에 비해서 충분히 지금은 거의 올바른 답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EXD나 SOA나 심이나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됐을 때 훨씬 이 예제에서 보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서로 이 10가지 질문들이 서로 연쇄되어서 연관되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AI 모델을 만들고 AI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전부터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다른 기존에 있는 보안 제품들과의 연계입니다. 저희가 AI 플랫폼을 이제 심하고 연계를 하거나 AI 플랫폼을 소아하고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포탈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랬을 때 뭐 스플렁크나 로그프레소나 다른 그러한 보안 제품에도 저희와 경쟁사인 그러한 심들에도 서로 충분히 연계가 되고 또 그런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AI가 올바른 답을 내기 위해서는 입력하는 데이터의 그러한 중요성이 커집니다. 제가 좀 전에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리형 모델을 했을 때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IPS 데이터, 뭐 페이로드가 포함되고 안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훨씬 명확했다라고 그러면 LLM에 들어가는 그러한 데이터는 좀 더 프롬프트까지 좀 더 추가가 되어서 더 작아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러한 외부에 있는 정보가 들어갑니다. SLLM은 어떨까요? SLLM은 제가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데 꽤 많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SLLM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저희가 페이로드 하나를 넣는데도 거기에 관련된 CWE 아니면 대응 방안 아니면 여러 가지 스노트룰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LLM의 레그의 그런 DB로 만드는데 꽤나 지금까지 제가 보안을 공부하면서 보안 서트를 하면서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들어갔던 사용했던 데이터는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체인을 어떻게 묶느냐가 어떻게 보면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기존에 있었던 AI를 저희에 있는 심이나 소아나 아니면 포탈 같은데 연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솔루션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I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베딩으로 넣을지 아니면 그냥 또 따로 구축이 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AI를 사용을 할 때 저희가 또 고려했던 것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저희는 편의성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가 중요합니다. 저희 여기에서 페이로드나 여러 가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코딩이 되어 있고 암호화가 되어 있고 또한 어떤 건 난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대로 넣게 되게 되면 그 모델이 정확한 답변을 내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전처리 되게 학습 데이터에 들어갈 때는 하나의 통일된 규격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 더욱더 모델에 대한 성능은 더욱더 향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모델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하나의 모델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유형도 다르고 또한 받으려고 하는 답변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가 AI 시스템을 만들고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그 모델에 대해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솔루션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답변을 그냥 보완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듭니다. 그 여러 가지 모델을 직접 관제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델을 내가 신뢰할 만한데 그러면 그 모델을 시스템에다가 이제 런칭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야지 보안 관제하시는 분들도 내가 예전에 이렇게
검증하고 해봤기 때문에 이 모델에서 나오는 답변은 믿을만해라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업로드하고 모델을 다운로드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게 훨씬 더 손쉬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비식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러한 그 AI 서비스를 원래 서비스로 저희가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데이터에 대한 그 중요성, 뭐 보안 데이터다 보니까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비식별화 조치도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AI 하시는 분들이 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드백입니다. 재학습에 대한 얘기죠. 사실은 아직까지 자동으로 재학습되는 것은 저는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현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재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주기적으로 재학습이 이루어지고 재학습된 그런 모델이 바로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하면서 만든 4가지 그런 서비스 유형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셋입니다. 저희가 키사 데이터셋 사업도 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받아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각각 데이터셋이 만들어집니다. 불량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셋과 SLM에 들어가는 데이터 특성, 또 LLM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특성이 다릅니다. 거기에 각각 맞게 또 공격 유형별 또한 요구 사항에 맞게 최적화된 그러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그러한 산출물인 것 같습니다. 플레이북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런 데이터셋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어떤 솔루션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아까 스플렁크나 로그프레소나 뭐 저희에 있는 스파이더나 아니면 각각 뭐 어떤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관련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하나의 데이터셋이 하나의 산출물이었고요. 또 하나는 보안 모델입니다. 저희는 보안 모델을 만들 때 하이브리드 기반의 보안 모델을 만든다라고 그럽니다. 불량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고요. 설명형 모델은 불량 모델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피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 데이터를 또 기반으로 해서 LLM과 연계가 되고 또 SLM과 연계가 돼서 이 3개가 다 하이브리드 엮였을 때 어떻게 보면 보안 전문가들이 보안 관제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이브리드 기반의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웹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의 가입자 수는 한 500명 정도가 가입자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그냥 지금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에어라는 그런 서비스에 들어가서 가입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메일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이제 승인 받아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좋은 모델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서비스다 보니까 API를 웹을 통해서도 제공이 되고 API를 통해서도 제공이 됩니다. API 사용은 보통 기업용으로만 보통 많이 제공이 되고요. 외부로는 그 누구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LLM을 통해 이 3가지 모델과 LLM을 통한 서비스와 SLLM을 통한 그런 서비스 다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인공지능이 보안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떤 결과를 내주고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옵니다. 구축형으로 해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얘기가 많이 와서 구축용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하나의 서버에 올라가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이제 제공이 돼서 여러분의
그 기관이나 네트워크에 그냥 서버가 들어가서 랜 카드만 그냥 하나 연결만 하게 되면 그 구축형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약이 있겠죠. LLM에 대한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외부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SLLM은 그냥 인터넷이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LLM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그 LLM과 연계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만 좀 있고 이제 이 어플라이언스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만들 때 한 가지 좀 약간 새로운 시도는 NPU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GPU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도 GPU에서 다 테스트나 이제 그런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GPU는 사실은 금액이 좀 약간 비싸고 GPU를 도입하는데 좀 약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NPU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리벨리온이라는 그 회사의 NPU를 사용해서 저희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NPU 기반의 이러한 시스템도 생각외로 추론적인 측면에서 꽤 좋은 결과를 내고 GPU보다 늦거나 추론 속도에 비해 그쪽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학습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부분은 모델은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이제 거기에서 그냥 그 모델을 사용할 때는 문제없이 그렇게 가볍게 사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제가 마지막 보통 말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 하는 생각은 예전에는 AI가 아직까지는 보안 분야에서 어시스턴스입니다. 보안의 업무를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올해 컨퍼런스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후에는 AI가 단지 보조적인 어시스턴스가 아니라 인간과 AI가 하나의 팀을 이루는 그러한 팀워크를 해야 된다라고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AI를 사용하냐 사용 안 하냐는 이미 지난 이야기고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그러한 문제로 그러한 시대로 변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